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규 세무사입니다. 자, 내국소득세법 첫 시간이죠. 자,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국세무세법, 부가가치세 30문제, 개별소비세 5문제, 자, 그다음에 주세라고 하는 게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뭐 위주다?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소비세와 주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좀 몰아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율 자체가 3대 1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3도 엄청나게 비중이 커요, 사실은. 그죠? 실제는 3대 1보다 더 된다 생각하시고, 부가세법에 따라서 좀 위주로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총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법조문을 그대로 조금 옮겨 놓은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딱딱합니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 좀 위주로 좀 많이 좀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 자체가 굉장히 그 단권으로 끝내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압축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빠져 있다 이건 아니지만은 뭐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문에 좀 많이 충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독학으로 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소비세법 그리고 이제 아마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암기 과목인 듯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찌 보면 좀 체계를 잡아두게 되면 좀 휘발성 같은 게 좀 많이 좀 덜한 그런 저 법조문 중에 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큰 부담을 갖지도 하지만은 분명히 뭡니까? 고득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종종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뭐 잔소리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건 충분히 뭐 고득점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은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VAT다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VAT가 뭐 뭐의 약자냐 뭐 이런 건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근데 자 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세금이니까 텍스가 되겠죠. 그렇죠? 예, 텍스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VA라고 하는 거는 Value Added입니다. 자, 그래서 자 Value A는 뭐 좁네. Added라고 하는 건데 Added가 뭐예요? 더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밸류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더해지는 데 있어서 매겨지는 세금. 일단 감은 전혀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큰 전제가 있습니까? 뭐가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구나. 그건 아시겠죠?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뭐 일을 하던 회사를 다니던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 간에 자, 돈이 생겨요. 자, 그럼 뭡니까? 세금 내는 건 맞아요. 자, 그럼 그거는 소득세라고 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뭐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건물을 갑자기 주셨다. 예, 이런 경우 뭡니까?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주셨다. 상속세를 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얘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번 게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낸답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세율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하더라도 소비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야, 네가 만약에 100원을 벌면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또 사면 또 세금을 내? 그죠? 동일한 세원에 따라서 2번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낼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약간 좀 비싸긴 합니다. 우리나라 부가세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100원짜리 물건을 사도 10%, 100억짜리 물건을 사도 똑같이 1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예요. 일본 8%. 조금 좀 살짝 높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의 세수가 좀 부족합니다.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 뭐 강사업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노인들만 20만 원씩 줘야 되고 부족해요. 자, 이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금을 좀 올립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반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냐하면 소득세는 직접세라서 그래요. 직접세. 자, 직접세가 뭐냐면 자, 내가 벌어들인 사람, 납세,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나예요. 그죠? 개인이 그냥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낸 건 소득세. 만약에 내가 법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법인세. 둘 다 뭡니까? 번 사람도, 그 다음에 내는 사람도 같아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거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자, 간접세라는 게 뭐냐면, 자, 뭐가 달라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죠. 의무가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부가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콜라를 사 먹었다. 자, 그러면 가게의 매출액이 1,000원이 아니라 가게 매출은 900원이에요. 100원은 뭡니까? 물론 이제 100원 좀 안 되지만 100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세금을 낸 거예요. 난 세무서에다가 낸 적 없어요. 은행 가서 세금 낸 적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뭡니까? 그 마트 주인은 100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쵸 세무서에다가 납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물건 가격이 어련히 알아서 1,000원이겠거니 하는 거지. 아, 내가 1,000원짜리 콜라 사 먹으면 900원만큼 마트에서 갖고 100원만큼은 내가 세금을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세의 특징이라서. 자, 그래서 뭐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자, 소득세는 소득세율 예를 들어서 뭐 1%만 올리겠다. 어마어마한 반발입니다. 자, 근데 그냥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아, 물건 가격이 그냥 올랐구나 생각을 하지. 야, 물건 가격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내는구나. 이런 나쁜 조세 당국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특징 자체가 뭐다? 소비세고 1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일반 세율. 소득세는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부터 38%까지.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0%부터 22%의 누진 구조로 돼 있는데, 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0%입니다. 자, 물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수출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0세율 적용 0%. 자, 어쨌든 소비세, 그다음에 간접세, 그다음에 1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까지만 들어도 감이 도저히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뭘 파냐면은 옷을 판다고.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뭘 주겠습니까? 돈을 줄 거예요. 뭐 이건 뭐 흔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사람도 개인이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개인이에요. 자, 어디에서 거래하냐면 중고나라에서 거래한답니다. 중고나라에서. 자, 그러면 옷 얼마예요? 뭐 내고를 하겠죠. 5만 원, 3만 원. 자, 3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자,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주면 됩니까? 3만 원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3만 원 그냥 내가 갖는 거예요. 갖는 거죠. 자, 이때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것 같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려면 자, 첫 번째는 사업자예요. 일반적인 개인이 집에서 쓰고 있던 거 그냥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반드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뭐여야 한다? 사업자여야만 한다. 자, 그리고 이 사업자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아까 간접세 뭐라고 했어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담세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담세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얘는 뭐냐면 무조건 최종 소비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무조건 최종 소비자예요. 자, 부가세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네가 거기서 소비했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맞아요. 자, 근데 누가 낸다? 이 사람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 가격이 3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자, 돈을 얼마 줘요? 3만 3천 원만큼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1,000원, 22,000원, 3만 3천 원 하다 보면 단위 자체가 너무 좀 지저분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3만 3천 원에 팔았으면 A라고 하는 사람은 3만 원만큼은 내 매출액이고 3천 원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할 텐데 자, 3천 원 못 받아서 나는 3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27,000원만큼만 내가 먹는 거예요. 결국 부가세 별도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매출액이 늘어난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하간 별도로 받았다 치고 자, A라고 하는 사람 매출이 얼마입니까? 자, 3만 원만큼 매출이고 3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3천 원 가지고 있다가 요금액 그대로 어디에 납부해요? 세무서에다가 납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뭡니까? 아, 사업자, 개인 말고 이 물건을 사업적으로 파는 사람은 소비자로부터 뭐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기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요건 자체가 뭐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사업자가 팔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요. 내가 내는 세금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건 뭐다? 간접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끔 이 사람이 파는 물건 자체가 면세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옷이 만약에 면세품이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은 얼마 받겠어요? 33,000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3,0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일단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품인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 물건이 과세품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면 또 안 받아요. 반드시 과세품인 물건,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자,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는 요겁니다. 간단해요. 일반적인 세금하고 좀 다르죠. 내가 뭐 얼마를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매출 3천에 대해서는 뭘 내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를 내는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다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자,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난 그냥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낸 것뿐이고.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예, 그 매출액이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내는 겁니다. 자, 요거예요. 자, 두 번째. 일단 A라는 사업자 요 옷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뭐 대부분 도매상한테 띄어다가 사실은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A라는 사업자도 자, B라는 사업자한테 옷을 사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뭐라고 했나요? 사업자라며요. A도 사업자, B도 사업자. 그리고 얘도 뭐예요?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B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사업자고 이 옷 자체가 면세품이 아니면 나도 물건 팔 때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겠네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2만 원에 사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매출은 얼마입니까? 2만 원. 자, 부가가치세 별도로 2,000원만큼 받고 요거 그대로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B라는 사업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볼 리도 없고. 당장 내 고객은 누굽니까? 이거. 자,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 자,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는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는 면세입니다라고 정해놓은 거 뺀 모든 물건은 다 부가세 과세 재화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소비자로부터 얼마?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의무에 충실한 거고 A는 A대로 의무에 충실했던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각자별로 이런 식으로 핵이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은 누가 내는 거냐면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 물건 얼마짜리? 3만 원짜리 옷을 소비했다면서요. 자, 그럼 소비자가 3,000원 내야 된대. 소비자가 내죠. 하지만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물건 판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알아서 낼 거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3,000원 내고 이쪽에서 2,000원 내고 나는 3만 원짜리 옷을 소비했는데 불구하고 세무서에 들어온 거는 5,000원이 들어왔죠. 이런 뭐가 안 맞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과세할 때는 이 물건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얼마짜리니? 3만 원? 그럼 3,000원만 들어오면 되지. 근데 보니까 5,000원이 들어왔네. 말이 안 되나요? 자, 그래서 부가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일단은 다단계 거래세임에는 맞습니다. 단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예요.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일단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건 맞지만 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자,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만 원이죠? 자, 뭐라고 했나요? 밸류 에디드 텍스라면서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쵸, 그 창출한 거에 10%. 자,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만 원이니까 저기에서 2,000원 내면 돼요. A라고 하는 건,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3,000원만큼을 뜯어내긴 했지만, 나도 마찬가지 뭐예요? 물건을 사오면서 2,000원만큼 뜯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만큼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자, 그래서 3,000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2,000원만큼은 빼고 얼마만큼만 1,000원만큼만 세무서에다가 납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무서 어떻게? 2,000원, 여기서 1,000원 합치면 얼마예요? 3,000원. 그 3,000원 누가 부담한 거다?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면은 맞고 소비세입니다. 무조건 10%. 네가 내는 세금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뜯어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자, 하지만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네가 뜯은 게 있으면 너도 뜯긴 게 있지. 반대로 어떻게? 퉁치고 내라. 합치면은 똑같다. 근데 그 합쳐서 단계별로 내는 거는 2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구조 자체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하나별로 뜯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조문도 많고 설명할 내용도 엄청나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전반적인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자국뚱하지만 왜냐하면 소비세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금 그러면 네가 뭐 생겼어? 돈 벌었어? 건물이 생겼어? 이러면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물건을 소비하면 소비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 징수할 의무가 있는 거고 내가 거래 징수했지만 나도 뜯긴 게 있으면은 그거 퉁치고 내면 되고 이러한 구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업자, B라고 하는 사업자. 자, 얼마마다 한 번씩 그럼 세무서에다 가서 납부하느냐?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요, 매일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해요? 과세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1기 과세 기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예정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지만 자, 일단 자 6개월 동안의 거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또 이 하반기 6개월 거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플랜카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1기, 2기 나눠가지고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요거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는 자, 신고, 납부, 세목이다 이런 말 써요. 세금이 고지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라오는 세목이 있고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세금을 그냥 과세관청에서 고지서 날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내는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뭘 신고합니까? 매입과 매출에 대한 거. 자, 내가 A라고 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그 거래라고는 딱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자, 나가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3천이고요. 6개월 동안의 매입은 2만 원입니다. 아니, 3만 원이고 2만 원입니다. 이거 신고하는 거죠. 물건 판 거 3만 원, 물건 사온 거 2만 원. 그거를 몇 개월치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납부는 뭐? 요건 매출세액이라고 말을 해요. 요건 매입세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되죠?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매입액의 10%, 매입세액.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 이걸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는 매출 신고, 매입 신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거는 납부세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예, 25일 내에. 자, 요게 너무 좀 깁니다. 자, 길다 보니까 잘라요, 중간에. 자,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4월 25일까지, 얘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데, 자, 요걸 그래서 예정신고,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기간의 최종 3월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그냥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얘는 10월 25일까지, 요게 1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에 한 번 신고하고 중간에는 이제 그 고지서로 날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인 위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칙적인 과세 기간은 2개다. 자 하지만 말 그대로 예정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뭐 3개월 동안 한번 신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 혹시라도 누락한 거 있으면 이때 신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정 확정 법인은 4번 다 신고합니다. 과세 기간은 이래요. 자 뭘 신고한다고요? 매입 매출에 대한 거.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도소매면 물건 판 게 있을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만들어 판 게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서비스업이면은 뭐 물건 판 대신에 뭔가를 해주고 돈 받을 게 있을 게 아니냐. 이거 매출액이죠.
자, 매출액을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법에 나오는 거고, 자, 회계상 뭐랑 같아요? 대부분 매출액과 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여러분들 안 하시지만은 수익금액이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수익금액. 그래서 매출액을 그냥 공급가액이라고 부가세법에서 말을 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알아두십시오.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합친 거를, 자, 얘 뭐냐면 공급대가라고 말을 해요. 공급대가. 자, 3만 원짜리 물건, 옷 3만 원이 뭐라고요? 공급가액. 자, 부가세 얼마 붙었어요? 3천 원. 요건 매출세액이 적었다가 두 개 합친 걸 뭐? 공급대가. 자, 결국은 어떠한 물건을 팔고서 전체 받은 금액이 33,000원. 그게 공급대가요, 공급가액이요 물어봤을 때, 그건 공급대가입니다 라고 하면, 공급가액 3만 원에다가 부가세가 3,000원 붙은 거구나 하시면 되고, 자, 33,000원 받았는데 그게 공급대가입니까? 가액입니까? 물으면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면, 그럼 3,300원 더 받으셔야겠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특징이래요. 그리고 여기 안 썼지만, 뭐 당연히 국세고, 국세고, 뭐 그런 특징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일단 내국소비세법 총칙 한번 보시면, 자, 목적. 여기 법 1조라고 나와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 제1조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말고 다른 세법에 대해서는 각각 법이 따로 있느냐? 그래요. 소득세법 따로 있고요. 법인세법 따로 있고, 부가가치세법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니까 세목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인 것만 모아서 국세기본법이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또 규정해 두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1조에는, 자, 부가가치세법은, 자,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절차, 자,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공정한 과세, 자, 납세 의무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주입의 원활한 조달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뭐 좋은 목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목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내용의 정의, 그러니까 그 용어 이러이러한 건 뭐라고 한다라고 2조에 보시면은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처음 나온 게 재화와 용역이에요. 재화, 용역. 자,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A라고 하는 사업자는 가백에 뭘 파는 겁니까? 옷이라고 하는 재화를 판 거죠. 여러분 그 법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화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자, 일단 옷이라고 하는 재화를 팔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화는 뭐뭐뭐를 재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실상은 중요한 게, 실무상 중요한 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일단 시험 문제는 뭡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실무상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험 목적상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재화지. 근데 재화의 정의, 이런 걸 재화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은근히 시험 목적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먼저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소비자로부터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내는 것, 이거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재화가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옷이라고 하긴 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없답니다. 흙, 돌, 물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화가 맞아요. 흙도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흙 말고 무슨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죠. 물건 팔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시냇물 그냥 떠다가 파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물건인데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의 모든 유체물, 형태가 있는 것 전부 다 재화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를 누가 팔면? 사업자가 팔면 부가세를 그렇죠.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전기나 가스, 자, 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전기를 뭘로 보겠다? 재화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전이에요. 이게 한전. 옷 대신에 뭡니까? 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죠. 소비자들이죠. 자, 소비자한테 전기 팔게 되면 뭐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시가스 공사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뭐 서울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이렇게. 거기도 고지서에 보면 뭐가 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가스라고 하는 재화를 파는 사람이니까. 형태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재화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 보시면은 전기나 가스 같이 형태가 없는 것들은 용역으로 본다. 이런 오답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얘도 재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자, 이게 형태가 있나요? 이런 것도 형태 없어요. 근데 요거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트 디즈니에서 저작권료를 얻다가 뭐 픽사에다가 판다. 이거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형태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죠. 자,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고 있는 회사는 뭡니까? 사업자죠. 아,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를 남한테 팔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아다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가스, 열 같은 형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광업권, 특허권과 같은 권리 같은 경우에도 재화로 보는구나. 그걸 재화로 보면 그걸 만약에 사업자가 팔게 되면 그렇죠.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에다가 납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재화를 사오게 되면 세고 사면 어차피 이 사람도 재화를 파는 사람일 테니까 뭡니까? 부가세 별도로 주셔야겠죠. 당연히.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재화의 범위 보시면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물, 흙, 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당연히 근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 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밑에 주의 보시면 자,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유가증권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받습니까? 아, 물론 이제 가격에는 뭐 별도로 써 있지는 않지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10만 원의 옷을 팔았다 하더라도 옷을 팔면 9만 원만큼만 백화점 매출액이고, 즉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팔면 얘는 재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만 원 전부 다, 그렇죠. 이건 매출은 아니지만 여하간 그냥 뭐 별도로 그 중에 만 원 떼서 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 사업자가 맞지만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니까? 재화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역 보시면 자, 재화 외에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자, 용역의 범위에는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음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본다라고 나오는데, 자, 용역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그 서비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특이한 거는 자, 처음에 보시면 기억에 건설업과 자, 니은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언뜻 생각하면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설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의뢰받습니다. 저 사장님, 요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봅니까? 건물을 지어주고 돈 받는 거죠. 재화, 물건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어주는 용역을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용역을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 숙박업, 물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룻밤 얼마 내면은 여기서 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한번 좀 노가다를 하는 거, 요런 것뿐만 아니라 자, 어디 빌려주는 임대까지도 포함해요. 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음식점은 전반적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 먹게 한다는 걸 좀 더 중점 뒀나 봐요. 그래서 건설업과 숙박 음식은 항상 뭘로 본다? 재화가 아니라 용역으로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업과 음식점은 나중에 뭐냐면 요거를 뭐 공급으로 보느냐 아느냐 이제 요거 판단할 때 건설업과 음식점은 무조건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빗나가는 이런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설 음식은 항상 뭐다?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자, 다음에 부동산, 임대 뭐 등등 나와 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참 많죠. 자, 그리고 뭐 전문 과학 뭐 등등 나와 있고, 전부 다 서비스 나와 있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셔서, 아, 요런 것들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부가세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런 걸 재화라고 한다. 자, 요런 거를 용역으로 한다. 재화라고 하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용역은
그거 외에 영무의 제공,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임대업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고, 건설업과 음식점은 항상 뭐에, 그렇죠,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